네, 대표님 어디 가시나요? 지금 이제 직원들이랑 이제 퇴근하고 식사하러 가는 길이에요. 아,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일스톤 인베스트 부대표 서경식입니다.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일스톤 인베스트라는 이제 투자 자문업과 유타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을 병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임헌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도권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코인 투자는 조금 늦게 들어온 편입니다.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이제 좀 제도권에 들어오고 ETF 상장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한 2022년에서 2023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코인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기로 준비를 좀 했고요. 2017년, 2018년 정도에는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만 이제 코인 시장에 조금 들어와 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기관에서 이제 프랍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었는데 현물 투자, 뭐 주식이든 뭐 ETF든 채권이든 이런 투자와 이제 그 코스피 200이라든지 해외 선물 투자도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소수점 투자라고 하나요? 쪼개기 투자가 가능을 해서 포지션 구축할 때 용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반 규정 전통 시장에 있는 선물 같은 경우는 지수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증거금도 많이 커지고 이래서 좀 포트폴리오 짤 때 좀 포지션 사이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조금 코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마일스톤 인베스트고요. 저희 회사에서 출시한 솔루션이 퀀트 브릿지입니다. 퀀트라는 게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 조금 입증된 정량화된 투자를 하는 거를 일컫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조금 접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일반 분들과 좀 편안하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퀀트 브릿지라고 솔루션 이름을 정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패밀리 오피스 식으로 운영한 지는 한 3, 4년 정도가 됐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개방을 해서 저희의 솔루션을 실제로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고 한 거는 이제 한 2, 3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 때가 뭐 손실이 나서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시장에서 잘 반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재량 투자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접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였다면 그럴 때 뭐 쉬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시스템을 위주로 하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들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알고리즘 개량이 피부로 다가올 때, 그럴 때까지 조금 하는 식으로 슬럼프를 좀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가격을 가진 품목이 있는 시장에는 항상 변동성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장이든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좀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장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퀀트 브릿지의 핵심 철학입니다. 요새는 이제 AI, 자동 매매, 봇 이런 단어들이 너무 혼재하다 보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을 많이 혼동하시는데, 시스템 트레이딩은 이제 말 그대로 좀 규칙화된, 정량화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매매하는 모든 행위를 조금 일컫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퀀트 브릿지 시스템은 철저하게 이제 시스템 베이스, 이제 규칙 베이스로 운영을 되고 있고요. 굳이 이제 따지자고 하면은 시스템 트레이딩과 AI이지만 그 머신러닝의 그 영역에 한정된 AI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희가 퀀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퀀트적인 측면이 좀 우선시 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이제 뭐 세력이나 이제 뭐 페어갭, 뭐 ICT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구조의 핵심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냐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거래 원칙적으로 볼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거래를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 자체, 소위 얘기하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이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을 굉장히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계속 찾아내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발굴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스템 솔루션으로 구현해서 어느 시장에서도 조금은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설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추후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 이제 노코드 솔루션을 이제 활용해서 백엔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 솔루션에서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시간 소요가 많이 될 때 뭐 크게는 뭐 이제 수백억 수천억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작게도 수억 원 정도가 정말 단기간에 손실이 날 수 있다 보니까 퀀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운영하는 맵의 알고리즘과 뒤에 백엔드의 유지 보수까지 신경 쓴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중에 정석적으로 돌아다니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한 번 매매를 할 때 회당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를 이제 회당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보통 ER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1회당 감소하는 리스크가 전체 예수금의 2%를 초과하는 매매를 계속하게 되면 파산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통용되는 이유는 다 그에 근거하는 통계적인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차용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켈리의 규칙 같은 경우도 보통 켈리 규칙에서 그 추산된 포지션의 수량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통 하프 켈리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는 리스크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들의 상관계수를 좀 고려를 합니다. 어떠한 A라는 전략, B라는 전략이 있을 때 A라는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상승장에 잘 맞고 B라는 전략은 뭐 횡보장에 잘 맞고 이러한 전략들이 있다면 이러한 전략들은 상관계수가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조화롭게 구축을 해 놓는 경우에는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하락장이든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선을 리스크 대비 수익을 거둘 수 있게끔 제안을 해서 세트로 구성을 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쓰는 DCA 방식이라고 하죠.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분할하는 이런 모델과 뭐 급락 급등에 대비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추세 추종을 섞어서 세트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트렌드 코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상화폐 그 시장에서 시스템 솔루션을 출시하기 전에 보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리플, 도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시가총액 상위 200위 안쪽에 있는 가상화폐들 중에서 각 품목들 간의 상관계수를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장들을 조금 견뎌낼 수 있게 설계를 좀 한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관계수가 낮은 전략들로 세트를 구성을 해서 이제 같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방식을 가지고 저희는 트렌드 코어라고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트렌드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는 전략 이름에서 들어가 있다시피 트렌드 코어 전략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로 품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각 가상화폐들 간의 상관계수를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코어 전략보다 이제 승률이 낮은데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추세 추종에 대한 전략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저희는 승률보다는 손익비에 근거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주로 고수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적게, 수익이 날 때는 조금 더 손실액보다 큰 매매를 무한히 반복함으로써 시장의 초과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형태로 수익을 취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를 할 때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변동성이 크고 좀 위험한 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는데요. 가상화폐 현물과 가상화폐 선물을 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데, 현물을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선물은 굉장히 고위험성의 상품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기관에서 자산을 운영을 할 때 보면 보통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위험한 자산인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제 품목과 이제 금의 시세를 추정하는 뭐 테더골드나 팍스지를 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현물처럼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거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전략이 굉장히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좀 고수익이다, 아니면 기간이 길다, 뭐 이런 것들. 고수익이 났죠. 고수익이요? 예. 지금 비트코인 2016년 정도부터 현재까지 한 약 10년 정도 운영했을 때 약 수익률은 1,300% 정도 됐고요. 이제 가장 이제 손실이 컸을 때는 15.7% 정도. 네, 이렇게 나오는 전략인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전략을 이제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훌륭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입장에서는 수익이 뭐 너무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소비자들의 그 리스크 감수 성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회당 리스크라든지 하프캐리에 들어가는 수량 조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으로 변형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 메인 전략으로 하고 있는 전략들이 추세 추종과 이제 역추세 전략, 뭐 차익거래 등을 섞어서 있는데요. 추세 추종 전략 같은 경우는 역사가 80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800년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전략이란 얘기고요.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보통 시장 참여자들이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항상 가격을 가진 자산의 가격 그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리적 요인 때문에 모멘텀 효과가 좀 발생을 하고요.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분들이 사람인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추세 추종 전략은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유효한 전략이 현재까지도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에 이제 엔캐리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추세와 추세가 한 세트로 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 8월에 대응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8월 5일 정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5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해서 여기까지 수익으로 취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저희의 추세 추종 로직이 지금 움직인 경이고요. 그리고 역추세 같은 경우를 만약에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역추세 로직을 위주로 쓰시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역추세 로직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조금 뭐 손실을 보는 구간이 있을지언정 한 계좌 내에서 추세와 역추세가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저희는 여기서부터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이 구간에는 굉장히 수익을 취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 추종 로직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을 수익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어느 정도 좀 수익폭을 반납을 해서 끝난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역추세와 추세의 이런 전략을 동시에 계좌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계좌의 잔고는 이제 유지가 되거나 약간 이상향이 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는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응은 올해 2월 이제 트럼프 사태, 그리고 올해 10월에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수익이 좀 극대화된 상태로 거래를 했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뭐 주변이나 지인들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받는데, 사실 저는 이제 퀀트 기반 시스템 트레이더다 보니까 코인 시황이나 장기적인 예측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백테스트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슬리피지라든지 수수료 등을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이제 백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값을 전부 수출을 해서, 이제 요새는 이제 AI 모델들이 너무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난수 분석을 통한 몬테카를로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수십 번, 수백만 번 진행하다 보면 과거와 무조건 미래가 동일하진 않지만 미래의 성과가 대략적으로 어느 범주 안에 위치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가늠을 좀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러한 형태로 조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랑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의 수익을 거두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 솔루션이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오래 기간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도록 지금 요금제를 책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 회사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객분들도 지속적으로 인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 리스크 감수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로 구축을 했는데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이제 약간 중위험, 중수익 정도로 원하시는 분들,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앞선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수익과 리스크를 감수하실 분들, 그리고 마지막 포트폴리오는 아예 현물처럼 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투자자분의 이 자금을 어느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분배할지만 선택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패밀리 오피스로 운영하던 이후에 사업화 전환 이후에 지금 공개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을 원하는 이제 코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현재 약 6-7% 정도 수익에 MDD는 한 4% 정도, 그리고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약 12% 정도 이제 수익에 MDD는 한 5% 정도. 지금 이제 운용 기간이 이제 공개 계정을 운영한 거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뭐 수익이 너무 작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MDD라고 해서 가장 손실이 큰 이런 리스크 대비한 수익률로 책정을 하면 현재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들어가면서 급락장, 급등장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던 거를 감안하면 나름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하다가는 한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을 단기간에 겪은 적이 있고요. 물론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역추세 포지션에 대한 비중을 높이다가 추세 포지션과 이런 좀 해지가 무너지면서 조금 진입해서 일어났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그 금융 관련된 트레이딩을 뭔가 몸을 만드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누구나 너무 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푹 쉬고 하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거든요. 리스크 관리하고 이제 전략 간의 상관관계에서 고려해서 잘 이제 엮고 이런 부분에 기본기에 충실하면 괜찮다라는 교훈을 좀 다시금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운용과 매매 철학을 좀 확고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교훈을 좀 다시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격언들은 식상해서 저만의 조언을 좀 하자면요, 일단은 좀 돈 벌어준다는 지표, 전략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사용 관련해서는 가상화폐 쪽이 유독 이제 레버리지 사용이 간편하다 보니까 다양한 광고들의 현혹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레버리지를 50배 사용을 해서 30%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은 보통 소비자분들은 밑에 있는 30%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책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발 역추세 매매를 많이 하지 마라. 오히려 이제 당연히 역추세 매매는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초보자분들이 가장 좀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 매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ETF, 채권, 뭐 가상화폐, 현물, 선물 전부 다 하고 있고요. 다 동일한 로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분배 차원으로도 그렇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명실상부한 이제 제도권의 진입 초읽기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쏟아져 들어오는 이제 그 시대적인 물결의 차원으로도 진입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나 이제 트레이더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라 가정하면 뭐 정말 유명하신 뭐 모뇨띠라든지 이렇게 고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정말 소수거든요. 한 10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100명 안에 들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 고수익을 쫓는 거는 정말 한정된 분들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보단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지루할 수 있을지언정 검증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만약에 통제할 수 없으면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기간만 투자를 할 것인가와 이제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체적으로 안정성적인 측면으로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직접 매매를 안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소수의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트레이딩 하시는 부분들은 그분들도 정말 이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시행착오가 들 거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뭔가 저희 같은 회사 혹은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솔루션을 이용하거나 좀 검증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격언인데요. 실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이번 매매에 임할 때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서 투자에 임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얘기를 하시면 심리에 이제 반하지 않는 뭔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시스템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것 또한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양의 수익값이 검증된 시스템이 있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투자 심리와 시스템 트레이딩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 레퍼럴이나 그 단기 수익에만 추구하는 좀 타성에 젖었다고 표현하는 이 가상화폐 거래자들을 조금은 안전하고 올바르고 이런 투자의 방향으로 좀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조금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는 게 목표고, 저희도 추후에 그런 사용자들과 가상화폐가 완전한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 뭐 가상화폐 펀드라든지 가상화폐 ETF 등을 출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내고 싶다면 당장 유튜브를 끄고 서점으로 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들 이제 건강한 투자 가치관을 확립하셔서 좋은 성과 많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